우리는 종종 사람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조금만 더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도 결국은 열릴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그가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본 모습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보았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보는 것은 대부분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타인을 통해 기대했던 따뜻함, 배려, 존중, 그 모든 감정은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투사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환상에 배신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타인을 오해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분명히 더 나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때로 그 기대는 너무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사람 변했어. 하지만 정말 그가 변한 걸까요? 칼 융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에서 대답합니다. 그는 인간 심리를 깊이 탐구하면서 하나의 강력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투사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 특히 무의식 속에 억눌린 감정이나 특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타인에게서 본다고 믿는 감정이나 성격이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기적이지? 라고 판단할 때 그 이기심은 진짜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억누르고 부정한 자기 안의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자란 우리가 의식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아의 어두운 일면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춰온 욕망, 질투, 두려움, 분노, 그 모든 것들이 투사의 형태로 타인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투사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인물, 가족이나 친구, 스승에게까지도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들 안에서 나의 이상을 찾고 나의 결핍을 채우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기대는 현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가 내가 바라던 사람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정말 그가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칼 융의 투사 이론과 함께 또 다른 철학자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해 냉정하고도 통찰력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보려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강한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믿었던 그 모습은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 내 욕망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맹목적이 됩니다. 상대방이 가진 결점은 애써 보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나의 바람과 판타지를 더 씌우죠.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그를 어떤 사람으로 믿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이미지와 다를 때 우리는 큰 혼란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이 달라졌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그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고 단지 우리가 처음부터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타인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내가 만든 투사의 무너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사람의 변화를 믿고 싶어 할까요? 정말로 그가 변하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내가 처음에 본 그 사람의 모습, 내가 만든 환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에 집착합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도 변할 거야. 내 진심이 닿는다면 언젠가는 그도 나처럼 따뜻해질 거야. 이런 마음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내 환상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소유하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 내가 정해둔 방향으로 그를 이끌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이고 기대이고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희생하며 노력하면 언젠가는 그도 나를 위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변화는 누군가의 희망이나 의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자각과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면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곧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왔던 모든 기대와 감정이 스스로 만든 투사의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투사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가진 본질일까? 아니면 내가 그에게 더 씌운 나의 욕망, 나의 상처일 뿐일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은 참 무심해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나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돌봄, 관심, 인정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상대가 무심하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란 내가 의식 속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욕망, 이런 감정은 우리는 종종 남에게서만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을 때 그 비난 속에 내가 외면한 내 모습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게 투사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관찰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세요.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그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진심인지 습관인지 판단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알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추측하느라 진짜 현실을 놓치곤 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보여주는 행동,
그가 반복하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나의 희망과 해석이 아니라 그의 현실을 말입니다. 이 투사의 과정을 이해하고 벗어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나 자신을 더 진실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안의 투사를 멈출 수 있다면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헛된 기대에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를 잘못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런 소망을 되뇌입니다. 그 사람도 언젠간 달라질 거야. 내 진심이 전해지면 변할 수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말들은 대부분 내가 만든 환상 위에 지어진 믿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감당할 수 없기에 환상을 만든다. 우리는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한 거짓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언젠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해석하기보다 왜 나는 그런 사람에게 끌렸는지를 묻는 것이 더 깊은 자기이해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고치려 하기보다 왜 내가 그 문제를 견디려고 했는지를 되짚어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칼 융은 말합니다. 투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투사란 일종의 도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지 직면하기 어려운 감정을 타인의 모습에 전가함으로써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사를 멈춘다는 것은 내 안에 감춰진 진짜 나를 들여다보겠다는 용기이자 그 고통마저 감내하겠다는 자기인식의 선언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인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를 내 기준에 맞추려 들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평온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꾸기보단 거리를 둡니다. 무례함엔 단호함으로, 무관심엔 침묵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더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분별이며 내면의 평화입니다. 철학은 또한 이런 통찰을 남깁니다. 사람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다.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태도에 쉽게 상처받아온 이유는 그가 내 욕구를 채워줘야 할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그일 뿐입니다. 그의 말도, 감정도, 행동도 모두 그의 세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행동한 데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바꾸려 들지 않아도 되며 실망하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향한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마주해야 할 존재는
그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 스스로의 감정, 기대, 그림자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그를 다르게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내 안의 그림자를 인정하며 조금 더 나를 이해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